자, 이어서 3부입니다. 3부는 저희가 유선남님과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되는 주요 소식들 전해 듣고 있죠. 자, 유선남님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왠지 소리가 좀 잘 들어가는 것 같네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아유,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 정도 목소리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면 그 대화창에다가 잘 들린다고 좀 적어주세요. 아, 잘 들린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선남님 이번 주 스케줄, 오늘 스케줄 어떤 것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미 나온 스케줄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고용비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전분기 대비 더 많이 들어가는가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지수가 그리고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는 소식은 인플레이션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8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0.4%나 오르면서 1년 기준으로 2.2%가량 20대 도시에서 집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상치보다 높게 관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오늘 장 도중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CB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미 나온 지표로는 중국 쪽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온 지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고용비용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wages and salarie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 자체는 약 1.2%가량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쿼터 동안 1.2%가량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들 여러분들이 추가로 받는 혜택들 보험, 보너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할인 혜택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봤을 때 약 한 쿼터 동안 약 0.9%가량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막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사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 그리고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자체가 중국 쪽 자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사실 오늘 또 주가가 1.7%가량 급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중국이 또 그러니까요. 부양책으로 좀 살려놨다가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또 이조 기자님께서 잠시 또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예, 자 미국 국채 4분기 공급 폭탄은 피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미국 재무부가 원래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원래 이게, JP모건의 전망치였던 8천억 달러, 800빌리언 달러보다 적은 776빌리언 달러로, 사실 이번에 목표를 조정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조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예전에 예상했던 852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수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1분기 전망치까지 합칠 경우 발행 규모 자체가 월가의 전망수죠.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높기 때문입니다. 소폭 예상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혹은 10년물 금리가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소식, 오늘 사실, 중요한 소식이 일본 쪽에서도 발표가 됐죠. 또 일본 쪽에서도 금리 관련된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YCC라고 불리는 수익률 곡선 통제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수정시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는 하되, 이제 명목 금리를 유지를 하되, 그 대신에 실질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1%를 초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 상한 1%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이제 은행이 통제하던 10년물 금리의 시대에서 이제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엔저 정책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저가 여전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또 10년물 금리도 그렇게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요. 미국의 금리도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뚜껑님이 평소에는 중국 지표 신뢰도 안 하다가 이럴 때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오늘 중국 지표 잘 안 나온 거 맨날 나 80점 맞는다고 했던 애가 알고 보니 70점짜리였었는데 근데 심지어 그렇게 거짓말하던 애가 나 오늘 60점이야 그러면 더 낮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거죠. 아주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지금 고용 비용 지수도 1.1% 올랐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약간 장기 시계열로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튀어 오르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님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약간 튀어 오르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내려가는 추세네.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이제 사업자들이 그럼 자신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얼마나 비용이 늘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수록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물론 좀 튀어 오르긴 했지만 내려가는 추세네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네요, 저기.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일본 YCC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고 해서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선남님. 네, 현재 애플에서 원래는 보통 이 시기에 공개를 하진 않는데, 이제 스케일 페스트라고 해서 조금 좀 뭐랄까, 특별한 시간대에 자신들의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 스케일 페스트에서 애플이 새로운 아이맥, 맥북 프로, 그리고 맥 프로세서 라인의 3세대를 발표를 하면서 성능과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최초의 M3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M3 칩은 3나노미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요. 그래픽 처리를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애플이 월요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 모델에는 그래픽용 코어 10개 외 칩의 처리 엔진인 8개의 기본 코어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됐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 페스트에서 이번에 M3 프로, M3 맥스에 대한 칩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이런 M3 칩을 갖춘 저가형 M3 프로 및 M3 맥스에는 $1,599의 저가형 모델 M3 프로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노트북이 22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으면서요.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맥 24인치 올인원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도 M3 칩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의 거의 전 품목이 지금 다 3나노 반도체 쓰는 거네요. 아니 근데 사실 유선아님께서는 얼리 어댑터잖아요. 그래서 이 네. 지금 애플에 새로 나온 이 모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선아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애플의 M3 칩이 사실 애플은 진짜 굉장히 좋은 성능의 M2 프로 칩,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 비싼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이패드 비싼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쓰기에는 사실 아이패드라는 제품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고요. 결국 아이맥 같은 거를 좀 쓰거나 맥북 프로 같은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그리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요번에 최근에 애플 쪽이 중국 쪽 수요가 좀 둔화가 돼간다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반등을 줄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인기를 좀 체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애플이 오늘 저런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를 $220에서 $195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여전히 바이 레이팅, 여전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런 수요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좀 관측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주 기자님은 아이패드 쓰세요? 패드? 저 패드는 안 쓰고 그 맥북 프로 갖고 있습니다. 아, 맥북 프로? 네. 좀 옛날 거라서 좀 싼 거긴 한데 예. 저는 맥북 프로 쓰고 핸드폰 쓰고 뭐 요 정도라. 네. 아이패드가 많이 쓰이나요? 많이 쓰이나? 아이패드?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분들. 네, 그리고 지금 유사남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패드 프로 있잖아요. 이거는 케이스처럼 생긴 게 키보드 역할도 해서 거기 그냥 작업 자체를 그냥
노트북처럼 하시던데요. 그 모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이제 여기에 뭐 키보드가 달려서 사실상 랩탑처럼 쓸 수 있는데, 근데 랩탑처럼은 안 되는 게,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것과 맥북에서 돌아가는, 아이맥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칩 기반이라 이제 똑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실질적인 랩탑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 물어보셨어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서 네. 옮길 때 자료 같은 거 아, 네. 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유산아님 아니면 뭐 이런 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 얼리 어답터.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는 버크셔. BRD를 매도했나요? 버크셔가? 네, 버크셔가 사실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BYD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좀 나는데, 이제 그거에 반하는 이제 버크셔가 BYD를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약 25.8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의 BYD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째서 매도를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중국주 혹은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팔았으면은 많이 판 건가요? 전체를 다 판 건가요? 뭐 그 비중도 나왔어요? 비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어가지고요. 일단 비중 자체가 사실 버크셔가 갖고 있는 총액에 비해서 저게 많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비중을 다 판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판 것도 예.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니, 금액 과거에 자체는 사실 BRD를 좀 크게 팔았어요. 크게 팔았고 좀 일부 남기고 팔아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네네. 아니 다 팔면 다 팔지 왜 요거 남겨놨지? 음. 좀 그런 약간의 좀 의문점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아. 그 남은 부분에서 마지막 물량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좀 저희가 확인해보고 예. 제대로 된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리얼티 인컴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사실 소식을 확인을 해서 예. 이제 버크셔가 8%에서 그렇게 많이 판 거는 아닙니다. 몇 퍼센트, 8.05%에서 7.98%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일부분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몇 퍼센트 팔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리얼티 인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리얼티 인컴이 좀 어제 주가가 급락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리얼티 인컴이 스피릿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약 5.3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사실 이 인수합병의 결과로 스피릿 주식들은 약 0.76개의 리얼티 인컴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5.3빌리언 달러였는데 어저께 주가가 폭락하면서 요거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보통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보통 B라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거나 이제 거기에서 실거래가와 인수합병가의 차액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스피릿 리얼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리얼티 인컴 주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서로의 주가를 맞춰가는 실거래가와 인수합병가를 맞춰가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좋습니다. 이제 스피릿 리얼티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는 날짜는 첫 번째 쿼터, 2024년의 첫 번째 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한다고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닌 거죠? 네, 일단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얼마만큼의 주식을 줄지 정까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프 스피드도 전력 반도체 아닙니까? 그런데 울프 스피드 실적 발표됐나 봐요. 그 실적 좀 한번 봐주실까요?
네, 울프스피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이던스는 사실 소폭 미스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프스피드가 굉장히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떨어진 주가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 같은데 16%가량 장외에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도 캐터필라라는 회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란색 불도저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쉽지만 장외에서 5%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 다 준수를 했지만 문제는 이 캐터필라라는 회사 자체가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여태까지 밀려있던 주문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여태까지는 만들어지는 족족 팔아대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줄어든 백로그 밀린 주문량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5%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개장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제대로 네. 공을 치고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시끄러우시나? 아니요. 오늘은 우리 마이크가 조금 더 약하대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소리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S&P 500은 0.06%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가 좀 빠지네요. 0.21% 네.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0.11%, 12%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야후 파이낸스 헤드라인에서는 지금 페드가 우리 이제 주식을 이끄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옐런이라 그랬잖아요. 옐런이죠, 파월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요인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히트맵을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예. 새로 오늘 고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범인이네요. 나스닥 빠지는 범인. 네, 엔비디아와 암젠 그리고 캐터필라가 지금 세 군데에서 크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적 발표 때문에 캐터필라는 6%, 6.5%가 빠졌네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요? 한번 볼까요? 한 더블 클릭하시면 네. 바로 또 이미 많이 빠졌었는데 예. 더 빠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었던 네. 그러한 모습이었고 엔비디아가 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이제 저 장혜성 지점장님과 엔비디아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렇게 크게 또 우려하지 않는 그런 네. 의견을 좀 주셔서 일단은 약간의 뭐 일시적인 노이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플이 또 이제 마이너스 0.78% 빠지고 있고 에너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사실 유가가 지금 다시 또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어제 온세미컨덕터가 온세미컨덕터가 다시 20% 빠졌잖아요. 오늘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네. 이 정도면은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좀 녹색깔 좀 밝은 아주 형광 녹색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해. 자, 오늘- 이러니까 우리가 뚜로뻥 광고가 계속 나와. 그래서 나왔구나. 네, 아니, 답답하다. 왜 자꾸 뚜러뻥 광고가 나오네. 답답하다. 네. 답답하다 하니까는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한 0.48% 예. 크진 않겠지만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자, 유선남님 이번 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몇 개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좀 오늘 발표된 어닝도 몇 개 더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화이자가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1.8%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닝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좀 잘 안 나오긴 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 예상치였던 13.33 빌리언 달러보다 적은 13.2 빌리언 달러. EPS는 조금 더 커다랐던 마이너스 0.17이 잡혔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량밖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어닝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부분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화이자,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주가 1.8%가량 빠지는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젯블루가 사실 좀 오늘의 좀
주인공이 아닌가 좀 싶은데 젯블루가 오늘 주가가 10%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도 좀 안 좋았지만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부분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행하는 사람들의 수요,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4쿼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주면서 오늘 어닝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해요? 아니면 젯블루만 좀 이런 상태예요? 너무 많이 빠졌네. 지금은 젯블루만 조금 유난히 좀 더 많이 빠진 상태고요. 다른 회사들도 유가 관련된 우려들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비행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비행기 회사들은 젯블루만큼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젯블루가 유난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름이 블루야? 블루. 우울하다. 젯 레드였었어요. 아니야. 네. 젯 해피? 젯 해피? 바꿔야 돼. 제안했으니. 예. 자, 오늘 엔비디아 빠지는 거에 대해서 유선남님, 유선남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장혜성 지점장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도 뉴스를 좀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일단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로 목표가 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도래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발표되는 조금 반도체 관련한 뭐 매출, 뭐 온세마이컨덕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그런데 삼성도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삼성은 좀 어닝이 잘 나왔던데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딱히 유난히 이렇게 타격을 받을 만한 뉴스가 딱히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중국적 우려라는 소식밖에 딱히 뉴스들에서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유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빠질 건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사실 이미 다들 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뉴스, 중국이 얼마만큼 오더를 했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저렇게 떨어질 원래 만한 이제 내용인가. 실적 발표 때 뭐 이런저런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네. 우려되는 뉴스들. 근데 그 우려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 한 3, 4개월 전에 다 나왔던 뉴스예요. 그건 그래요. 그게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줘. 고를 땐. 근데 뭐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지금 다 하필이면 또 네. 빅테크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자, 히트맵 한번 다시 잠시 좀 보여주시면 저는 지금 히트맵 보고 잠깐 깜짝 놀랐던 게 오늘 테슬라가 많이 쪼그라들었어. 크기가 예. 이게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네. 이 사이즈를 좀 보여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쪼그라들었는데 네. 예, 요즘 보니까 약간 좀 말랐어. 많이 위축됐네. 위축됐어. 고생을 많이 예, 했다.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어. 네. 예, 위고비 맞아서.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유사남님, 그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 실적 발표 일정 있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 이제 오늘 네. 지나고 나면 AMD가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회사들 어닝 중 AMD가 어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AMD의 어닝 수치에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인텔이 어닝이 잘 나왔기 때문에 AMD도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뭐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최근 들어서 반도체 움직임 관련해서 혹은 컴퓨터 수요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퍼스트솔라라고 해서 태양광 기업 쪽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태양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장 전에 CBS와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팔 또 팔란티어, 애플도 네.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하는 종목들이 쭉 그렇죠. 예,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또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을 그러니까요.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유선남님은 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유선남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